미국 교육부가 김치를 정식 권고, 식품으로 지정한 뒤 전국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한국 급식 체험 이벤트에서 학생들이 자국 급식을 집단으로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난 2월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위치한 데모크러시 프랩 차터. 고등학교에서 정말 상상도 못할 광경이 펼쳐졌거든요. 평소엔 급식실 앞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텅텅 비어있던 게 일상이었는데 그날따라 점심시간 30분 전부터 복도가 완전히 마비됐어요. 학생들이 줄을 서는 게 아니라 아예 앉아서 기다리는 수준이었다니까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메뉴가 나온다고 이러는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날은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정통 한식 급식이 제공되는 날이었던 거예요. 사실 이 학교는 이미 한국어 정규 수업에 태권도 방과 후 수업, 심지어 부채춤까지 가르치고 있는 K컬처 성지 같은 곳이거든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유튜브로 한국 급식 영상을 돌려보면서 저게 진짜야? 매일 저렇게 먹어? 하면서 난리였대요. 그러다가 미국 정부가 올해 1월에 발표한 식단 가이드라인에 김치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건강을 위한 공식 권장식품으로 등재되면서 교육부에서 직접 나서서 전국 주요 고등학교에 한국 급식 체험 프로그램을 배포한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미국 애들이 평소에 뭘 먹고 살았는지 아세요? 한국 학생들은 상상도 못할 수준이에요. 아침에 시리얼 우유에 말아먹고 점심엔 학교에서 주는 냉동 피자 한 조각이나 햄, 샌드위치 하나 먹는 게 전부거든요. 그것도 진짜 품질이 어떤지 아세요? 빵은 눅눅하고 햄은 색깔부터 이상하고 피자는 치즈가 플라스틱처럼 늘어나요. 영양학적으로 분석해보면 탄수화물 70%, 지방 25%, 단백질은 고작 5% 수준이에요. 이게 뭐냐면 애들 뇌 발달에 필수적인 오메가3 지방산이나 필수 아미노산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예요. 더 가관인 건 채소라는 게 고작 케첩이나 감자튀김이 전부라는 점이죠. 미국 농무부 기준으로는 케첩도 채소로 분류되거든요. 진짜예요. 토마토가 들어갔으니까 채소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미국 10대 청소년 비만율이 20%를 넘어섰고 소아 당뇨병 환자가 연간 15%씩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급식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건강을 국가가 방치하고 있다는 증거죠.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영양사가 매일 아침 식단을 점검하고 조리사들은 새벽 5시부터 출근해서 신선한 재료로 조리를 시작해요. 국산 쌀에 제철 채소, 단백질 공급을 위한 육류와 생선, 발효식품인 김치와 된장찌개까지. 이게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성장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제공하는 시스템이거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황금 비율인 531을 정확히 맞추고 여기에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까지 완벽하게 균형을 잡죠. 그래서 한국 청소년들의 평균 신장이 지난 30년간 남자 기준 7cm, 여자 기준 5cm나 증가한 거예요. 이게 다 영양 공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결과거든요. 반면 미국은 같은 기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비만율만 2배로 늘었죠. 이걸 보면 급식이 단순히 점심 한 끼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날 미국 고등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들어가 볼게요. 오전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설날 기념 김치 담그기 체험 시간이 열렸어요. 강당에 테이블이 쭉 놓이고 거기에 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이 준비됐는데 학생들 반응이 진짜 압권이었대요.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빨개요? 이거 먹어도 돼요? 진짜요? 하면서 신기해하더래요. 배추 한 포기를 처음 보는 애들도 있었대요. 진짜예요. 미국 마트에서는 배추를 거의 안 팔거든요. 팔아도 중국산 나파 캐비지라고 해서 완전 다르게 생긴 걸 파는데 그나마도 채식주의자들이나 사는 수준이에요. 그런 애들이 한국식 배추김치를 직접 만들어 본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선생님이 김치를 시작합시다 라고 외치자 애들이 고무장갑 끼고 진지하게 양념을 배추 사이사이에 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엔 냄새 때문에 으악하던 애들이 5분 지나니까 완전 몰입하더래요. 특히 직접 양념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춧가루랑 마늘, 생강을 섞으면서 이게 진짜 화학작용이네요.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증식하는 거죠? 이러면서 과학 시간처럼 접근하는 애들도 있었대요. 한국 음식이 단순히 맛있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완벽하다는 걸 체감한 거죠. 김치 담그기가 끝나고 드디어 진짜 하이라이트인 점심시간이 됐어요. 급식실 문이 열리자마자 학생들이 와르르 몰려들었는데 식판을 받아든 순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식 스테인레스 식판에 밥, 국, 김치, 불고기, 잡채, 모둠전이 한 칸씩 가득 담겨 나온 거예요. 평소에 먹던 밋밋한 샌드위치나 냉동 피자랑은 차원이 다른 비주얼이었죠. 학생 한 명이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더니 휴대폰 꺼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전체 학생이 다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건 기본이고 틱톡 라이브로 중계하는 앱까지 있었대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한국 학생들이 매일 먹는 급식이래요. 미쳤죠? 하면서 흥분해서 떠드는 거예요. 실제로 먹기 시작하니까 반응이 더 폭발적이었어요. 불고기를 한 입 먹은 학생이 눈을 크게 뜨면서 이게 무슨 맛이죠? 달콤한데 짭조름하고 고기는 엄청 부드러워요. 이게 급식이라고요? 라고 외쳤대요. 잡채를 먹어본 애는 당면이 이렇게 쫄깃할 수가 있어요? 야채랑 고기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네요 라고 감탄했고요. 김치는 처음엔 맵다고 난리치던 애들이 밥이랑 같이 먹어보니까 이거 중독성 있는데요. 계속 손이 가요 하면서 리필까지 하더래요. 가장 압권이었던 건 된장찌개였어요. 미국 애들이 처음 보는 메뉴잖아요. 이게 뭐예요? 국이에요? 스프예요? 하면서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먹었는데 그 표정이 정말 볼만했대요. 처음엔 당황하다가 씹으면서 점점 눈이 커지더니 이건 완전히 새로운 세계네요. 한국 사람들은 이걸 매일 먹는다고요? 부러워 죽겠어요. 이러면서 난리였대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식사를 마친 학생들이 급식실을 나가면서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학교 급식이 왜 이렇게 형편없었는지 이제 알겠어. 이게 정상이었던 거야. 우리가 그동안 먹은 건 급식도 아니었어.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교장실 앞에서 시위까지 했대요. 왜 우리는 매일 이런 급식을 못 먹나요? 한국 학생들은 매일 먹는데 이러면서요. 소름 돋지 않나요? 단 한 번의 급식 체험이 학생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 급식의 파괴력이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제공한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예요. 한국의 급식 시스템은 사회적 평등과 교육 철학이 녹아있는 종합예술 작품이거든요. 1980년대 한국은 가난했어요. 도시락을 못 사 오는 아이들이 점심시간만 되면 운동장을 배회하거나 교실 구석에 숨어 있었죠. 그 모습을 본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나섰어요. 아이들의 점심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그게 저소득층 급식 지원으로 이어졌어요. 처음엔 일부 학생만 혜택을 받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지원을 받는지 다 아니까 그 아이들이 낙인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전면 무상급식이에요. 2010년대 초반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됐는데 이게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모든 학생이 똑같은 급식을 먹으니까 누가 가난하고 누가 부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죠. 단순히 밥 한 끼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평등을 급식실에서 실현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정책인지 아세요? 뉴욕시가 2017년에 무상급식을 시행했잖아요. 그런데 3년 뒤 연구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학교 내 폭력 사건이 35%나 감소한 거예요. 연구진들이 이유를 분석했더니 배고픈 아이들이 짜증이 나서 싸움을 많이 일으켰던 건데 제대로 된 급식을 제공하니까 정서가 안정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연구 논문에서 케이스 스터디로 제시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어요. 논문 저자들이 이렇게 썼대요. 한국은 이미 30년 전에 이 문제의 해답을 찾았다. 급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사회 통합의 도구다. 미국은 한국 모델을 면밀히 연구해야 한다. 전 세계 교육학자들이 한국 급식 시스템을 연구하러 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단순히 맛있는 밥을 주는 게 아니라 교육 철학이 담겨 있거든요. 한국 급식실에 가보면 영양사 선생님이 매일 아침 식재료를 점검해요. 원산지 확인하고 신선도 체크하고 조리 과정 전체를 관리 감독하죠. 조리사분들은 새벽 5시부터 출근해서 쌀 씻고 채소 다듬고 육수 끓이기 시작해요. 이게 공장에서 만든 냉동식품 데워서 주는 미국 급식이랑 비교가 되나요? 게다가 한국은 친환경 급식을 지향해요. 국산 쌀, 국산 야채, 국산 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죠. 이게 뭐냐면 식재료의 안전성도 보장하면서
동시에 농가 경제도 살리는 일석이조 효과거든요. 미국처럼 남미에서 수입한 냉동 닭고기나 중국산 가공식품을 쓰는 게 아니라 국내 생산자와 직거래해서 신선한 재료를 공급받아요. 여기서 또 놀라운 점이 있어요. 한국 학교 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전체의 7%밖에 안 된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학생들이 급식을 거의 다 먹는다는 거죠. 반면 미국은 30%가 넘어요. 3끼 중 1끼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급식의 질을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죠. 맛없으면 안 먹어요. 당연하잖아요. 뉴욕 데모크러시 프랩 고등학교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한국 급식 체험이 끝나고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했대요. 오늘 급식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98%가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 급식을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엔 무려 100%가 예스라고 답했대요. 심지어 채식주의자 학생까지도 고기만 빼고 다 먹고 싶어요 라고 했을 정도예요. 더 재밌는 건 학부모들 반응이에요. 집에 간 아이들이 부모한테 난리를 쳤대요. 엄마 아빠, 오늘 한국 급식 먹었는데 진짜 미쳤어요. 우리 집 밥보다 맛있었어요. 왜 우리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니까 부모들이 당황해서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메뉴 사진 보고는 오 마이 갓, 이게 학교 급식이라고? 하면서 충격받았대요. 그래서 학부모 단톡방에 난리가 났어요. 우리 학교도 한국 급식 시스템 도입하자. 교육청에 집단 민원 넣자. 한국 영양사 모셔오자. 이런 얘기가 쏟아졌죠. 심지어 일부 학부모들은 한국 식당을 찾아가서 도시락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대요. 그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왜 한국은 이렇게 급식에 진심인가?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도 경제력은 우리보다 앞서는데 왜 급식만큼은 한국을 못 따라오는가?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우리는 아이들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예요. 가난해도 공부 잘하면 서울대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교육에 미친 듯이 투자하는 거고 국가도 여기에 맞춰서 공교육을 강화하는 거죠. 급식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먹어야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게 크니까 국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미국은 달라요. 부자 동네 학교는 급식도 좋아요. 셰프가 직접 조리하고 유기농 재료 쓰고 메뉴도 다양해요. 그런데 가난한 동네 학교는 냉동식품 데워서 주는 게 전부예요. 이게 뭐냐면 교육에서조차 계층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한국처럼 모든 학교가 똑같은 수준의 급식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교육부가 김치를 권장식품으로 지정하고 한국 급식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평등의 문제라는 걸 깨달은 거죠. 뉴욕타임스에서 2024년에 특집 기사를 냈어요. 제목이 한국은 어떻게 급식으로 교육혁명을 일으켰나였는데 기사 내용이 정말 압권이었어요. 기자가 직접 한국에 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실을 취재했는데 놀란 포인트가 여러 개였대요. 첫째, 메뉴가 매일 바뀐다는 것. 미국은 월요일은 피자, 화요일은 치킨 너겟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거든요. 한국은 한 달 동안 같은 메뉴가 거의 안 나온대요. 영양사가 영양 균형을 맞추면서도 아이들이 질리지 않도록 계속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거예요. 둘째, 식판이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는 것. 미국은 일회용 플라스틱 접시나 스티로폼 용기를 써요. 환경도 문제고 위생도 문제죠. 한국은 철제 식판에 뜨거운 물로 소독까지 하니까 위생 수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자가 이건 병원급 위생관리 시스템이다라고 표현했을 정도예요. 셋째, 국과 반찬 구성이 과학적이라는 것. 서양은 메인 디시 하나에 사이드 하나 주는 게 전부예요. 한국은 밥, 국, 메인 반찬, 서브 반찬, 김치까지 최소 5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게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조합이래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한 끼에 다 들어있는 거죠. 넷째, 발효식품이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것.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이 매일 나오는데 이게 장내 미생물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된대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연구한 결과 한국 청소년들의 장내 유익균 비율이 미국 청소년보다 평균 40%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다 김치 덕분이라는 거죠. 기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썼대요. 한국 급식실을 보면서 미국 교육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깨달았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지만 한국은 아이들에게 미래를 준다. 이 문장이 전 세계 교육자들 사이에서 명언이 됐어요. 실제로 한국 급식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는 나라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시스템을 연구해왔고, 최근에는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도 시찰단을 보내요. 싱가포르는 아예 한국 급식 회사랑 계약해서 학교에 도입했고요. 그런데 일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일본도 급식 자부심이 엄청 세요. 자기네가 급식 종주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일본 급식도 수준이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한국이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일본은 규칙이 너무 엄격해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만큼만 먹어야 하고, 남기면 혼나고, 메뉴 선택권도 없어요. 한국은 좀 더 자유로워요. 배식량도 조절할 수 있고, 메뉴도 다양하죠.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도 최근에 급식 개선에 많이 신경 쓰는데, 문제는 지역 격차가 너무 심해요.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는 괜찮은데, 농촌 지역은 형편없어요. 한국처럼 전국이 균등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한 거죠.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유럽은 어떨까요? 북유럽 국가들이 복지로 유명하잖아요. 급식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의외로 한국만 못해요. 핀란드나 스웨덴도 무상급식을 하긴 하는데 메뉴가 단순해요. 빵, 스프, 샐러드가 기본이고 가끔 고기 요리가 나오는 정도예요. 한국처럼 매일 다양한 반찬이 나오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결국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 급식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건 자화자찬이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거든요. 유네스코에서 2023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학교 급식을 모범 사례로 선정했어요. 영양, 위생, 평등, 지속 가능성 모든 면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거든요. 다시 뉴욕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한국 급식 체험 이후에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대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요리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방과 후에 모여서 김치찌개 끓이고 불고기 만들고 떡볶이도 도전해봤대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서 이제는 학교 축제 때 한식 부스를 운영할 정도가 됐어요. 더 놀라운 건 학부모들까지 동참했다는 거예요. 한인마트에서 재료 사는 법을 배우고 유튜브로 한식 레시피를 찾아보고 집에서 직접 해먹기 시작한 거예요. 한 학부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애가 학교에서 한국 급식 먹고 너무 좋아해서 집에서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편식하던 애가 야채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대요. 이게 바로 한식의 마법이에요. 한국 엄마들은 다 알잖아요. 김치랑 먹으면 뭐든지 맛있어진다는 거. 심지어 미국 애들도 이걸 깨달은 거예요. 햄버거에 김치 넣어 먹고, 타코에 김치 올려 먹고, 파스타에 고추장 넣어 먹고. 퓨전이 아니라 진짜 맛있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뉴욕 학교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한국 급식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주요 도시 학교들이 앞다투어 신청했죠. 한국 대사관에서는 이에 맞춰서 한식 급식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배포했고, 한국 식품 기업들도 미국 학교 급식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미국 급식 업체들이 반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급식이 좋다는 건 우리 급식이 나쁘다는 말이냐면서 로비를 시작했죠. 하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워낙 강해서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일부 업체들은 한국 식품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고 메뉴를 개선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한국 급식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급식 수출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김치, 고추장, 된장 같은 한식 재료는 이미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잖아요. 이제는 급식 시스템 자체를 수출하는 단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 급식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어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국제학교에 한식 급식을 공급하고 있고, 중동 지역 일부 학교에도 진출했어요. 심지어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대요. 이런 흐름을 보면 한국 급식이 K-팝, K-드라마에 이어서 또 하나의 한류 콘텐츠가 되고 있는 거예요. K-푸드가 아니라 K-런치라고 해야 할까요? 한국식 점심이 전 세계 학교를 점령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한국 급식이 성공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밥심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밥을 주식으로 먹잖아요. 쌀이 주는 에너지가 빵이나 면보다 훨씬 오래 가거든요.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오랫동안 유지시켜줘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오후 수업 시간에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애들은 점심에 햄버거나 피자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금방 떨어져요. 그러면 오후 3시쯤 되면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력이 떨어지죠. 이게 단순히 음식의 차이가 아니라 학업 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 학생들의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점수가 높은 이유 중 하나가 급식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밥에다가 국, 반찬을 곁들여 먹으면 영양 균형이 완벽해져요. 탄수화물은 밥에서, 단백질은 고기와 생선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은 채소에서, 식이섬유는 김치에서 얻을 수 있죠. 이게 한 끼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서양식 식사는 이게 불가능해요. 메인 요리 하나로는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없거든요. 게다가 한국 급식은 계절 식재료를 활용해요. 봄에는 봄나물, 여름에는 여름 채소, 가을에는 가을 과일, 겨울에는 겨울 김장김치. 제철 음식이 가장 영양가가 높고 맛도 좋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미국처럼 1년 내내 냉동 재료 쓰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리고 한국 급식의 또 다른 장점은 공동체 의식이에요. 한국 학교에서는 급식 당번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배식을 돕고 식판을 나르고 정리까지 해요. 이게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책임감과 협동심을 기르는 교육이거든요. 미국은 전문 인력이 다 해주니까 학생들은 그냥 받아먹기만 해요. 교육적 효과가 전혀 없는 거죠. 한국 급식실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도 학생들이 직접 분리배출해요. 환경 교육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작은 경험들이 쌓여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공공의식이 높은 시민으로 성장하는 거죠. 급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인성교육의 장이 되는 거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